이제 경제에 관한 질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 수정구 출신 김태년 의원입니다. 고유가와 내수부진, 달러화의 약세 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관습헌법의 출현은 가뜩이나 힘든 민심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지난 시절 누적되어 온 경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입니다. 오래된 체질을 바꾸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방한한 IMF 대표단은 한국 경제를 조정기를 겪고 있으나 기초 체력은 좋은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발간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견실한 수출 증가율이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배경으로 공히 한국 정부의 과단성 있는 정책과 경제 개혁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사상 공세와 끊임없는 저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로 출범한 합법적인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선진국가 수준에 맞추려는 정부의 노력은 반시장 정책으로 매도당하기 일쑤입니다.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연기금 투자 제도는 태평양을 건너 여의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야당 대표에 의해 연기금 사회주의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정치 수준입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미국 등 선진국의 연기금 투자 제도는 연기금 공산주의로 불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냉전은 해체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 신인도와 직결됩니다. 허구적 이념 공세로 가득 찬 냉전 마케팅은 정책도 노선도 아닙니다.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자해 행위일 뿐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 1위의 디지털 코리아에서 과연 이러한 흑백 냉전 논리가 더 이상 상품성이 있겠습니까? 이른바 색깔 공세는 이미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심판받았습니다. 재활용 불가로 판정받은 철진한 녹슨 폐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진정 국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민심을 살피고 민생을 챙겨야 합니다. 무엇이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전진해야 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문제로 경제 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은 두 번, 세 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와 관계부처에서는 대형 자원개발회사 설립, 복수차관제를 포함한 조직 강화 문제 등을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짓고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에 신속히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원과 관련해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 재정 계획이나 에너지 자원 사업 계획 등을 종합 검토해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약 3조 7천억 정도가 에너지 사업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애특 세입은 평균 2조 6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이 중 약 6천억 정도는
타 부처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평균 약 1조 7천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에너지 사업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교통세나 특수세 등의 일정 부분을 애특 세입으로 돌린다든지 또는 발전용 석유류의 석유 수입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예상 부족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특소세나 교통세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수입 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 또 전기요금 중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다양한 그 방안을 놓고 관계 부처 간에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남북 간에는 어떤 이유, 어떤 형태, 어떤 규모로도 무력 충돌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민족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훼손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산업 기술 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해 협력과 상호 우전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북한 지역에는 남한 지역보다 그 가치상으로 약 30배에 달하는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수준은 미비합니다. 최근 북한은 해외 동포 기업가들에게 광산 개발권 부여 가능성을 제시하는 등 이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북한 광물 개발 문제를 남북 경협의 공식 의제로 설정하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 김 의원님 생각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정부에서도 인식을 깊이 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그 경제장관 회의를 할 때 그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북 간 경제 교류가 활성화될수록 남북 표준의 불일치는 큰 장애로 다가올 것입니다. 남북 표준을 통일하는 데만 최소 90조에서 최대 360조 정도가 들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의 폭과 수준을 높이고 통일 비용의 점진적 분산을 위해서 남북 표준 선언과 남북 기술 교류 선언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산업 기술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역시 같은 견해입니다. 그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전기라든가 철도라든가 최근에 우리하고 관련된 거에서 보듯이 그 남북 간에 그 표준이 일치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산업 표준을 통일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차세대 성장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세대 성장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산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세대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 체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력 양성, 시장 조성, 재원 마련 부분에 있어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클린턴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는 각국의 부는 각국이 어느 정도의 고급 인력을 양성해내는가의 경쟁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산업별 인적 자원개발 협의체를 확대하고 차세대 관련 대학원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차세대 산업 분야에 최소 10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장학금 신설, 병역 특례 확대 등 차세대 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인력, 기술,
그 다음에 제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매우 절실한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2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그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에 인적자원 R&D 개발 기획단을 이제 지난달 10월, 9월 달에 설치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부하고 함께, 교육부, 과학기술부하고 함께 해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우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 그 지금 말씀하신 10만 명 정도의 수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그 정확한 수요 조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필요한 수요를 더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해서 그에 맞춰서 인력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그냥 강의 수준에서만 배우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대학 교육의 한계였었는데 산학 협동 체제를 지금은 권장하는 수준으로 해왔는데 보다 제도화시켜서 아예 산학이 그 긴밀히 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일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야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공계를 중심으로 해서 석사, 박사 혹은 박사 후 과정까지 그 안정되게 연구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한 후에 그 학비를 상환할 수 있는 이런 그 장기 대여 장학금제 같은 경우를 도입을 해서 이 안정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병역 특례 확대 부분도 그 연장선상에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시장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경기대책을 이 차세대 산업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유비쿼터스 도시같이 차세대 IT 기술을 신도시 건설에 접목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홈 네트워크를 고가형과 중저가형으로 동시에 개발해서 고급주택과 국민주택 등에 대대적으로 보급하는 계획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관 구매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재용, 실습용 로봇을 제작해서 전국의 초등학교에 보급한다면 로봇 산업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형 장비나 시설 등을 활용해서 산업기술 체험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또는 첨단 기술, 최신 상품 등을 시연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베드형 테마파크를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력 아이템을 선정하고 차세대 산업과 연관된 시장 조성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분야는 민간 부분에서 바로 시장으로 뛰어들질 않기 때문에 초기 시장을 만들어줘야만이 그 어느 정도 궤도가 닦이면은 그 다음 이제 민간 부분이 투자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제도, 규제 완화, 인력 양성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기초적으로 해주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의원님 말씀을 잘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은 누가 먼저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게 됩니다. 황우석 교수의 표현대로 과학기술은 잠깐 낮잠 자는 시간에도 추월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차세대 분야에 대한 재정 계획을 종합해 보면은 최소한 10조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도체를 개발할 당시에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서 약 2천억 정도의 재원을 조성하고 적극 육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기술개발 재원 마련을 위해 채권 발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세대 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차세대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기술하고 인력입니다. 우리가 IT 산업이 요즘엔 일반화됐습니다만 처음에 IT 산업을 개발할 때 우리가 오늘 같은 상황이 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조금 모험적인 그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모험적으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또 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그 매우 시급한 일입니다. 인력 양성은 최소한도 5년 내지 10년 정도가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앞서서 선행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현재의 우리 재정으로는 그런 정도까지 내다보고 하는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재원을 뭘로 할 것인가는 검토를 더 해봐야 되는데 의원님께서 국채 발행 같은 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칫하면 이런 부분은 또 낭비가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점검을 해서 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원과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각종 기금의 사용이나 배분 구조를 조정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경마, 경륜, 로또, 카지노 등에서 조성되는 그 재원들 중에 약 한 3% 정도만 산업기술 재원으로 전환해도 연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조성됩니다. 이 재원을 이 주요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한다면 세계적인 상용 기술을 경쟁국들보다 빠르게 성공시켜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이 로봇 경기장이나 카레이스 경기장 등을 만들어서 신기술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여가 활동의 공간도 제공하고 동시에 기술 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각종 재원의 역량을 점검하고 재편해서 또 필요하다면 신설해서 차세대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을 어디서 조성할 거냐는 건 정책적 판단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경륜, 카지노, 복권 이런 것들은 이미 그 일부는 그 이런 산업개발, R&D 개발하는 이런데 일부는 좀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는 주로 관광진흥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자원의 그 인적 자원 개발, 기술 개발 이 필요성을 우리가 서로 인식을 공유하면은 이에 필요한 그 재원 조달 방식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그 다른 인센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올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재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표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합니다. 이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이 우리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는 겁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소니사의 베타맥스는 기술적으로는 매우 우수했으나 VHS에 밀려서 세계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렸습니다. 국제 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수천 수조를 들여 개발한 기술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지난 99년 표준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체계로는 치열한 국제 표준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국가 표준 정책을 전담하는 강력한 통합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말씀하신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장에 대한 일정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실효성을 갖는데 그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정부 그 관계된 부처에서 좀 더 그 진지하게 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합니다. 중소기업 종합 대책이 좀 더 빠르게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201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배정으로 대폭 할당하고 배정 기준도 낮춘다면 중소기업 인력 유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국민 임대주택을 이 중소기업에 그 착실하게 오랫동안 잘 근무한 사람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중소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근로자에 대해서 건설 문양의 10%를 먼저 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범위를 더 넓혀나가고 또 그 가점 오래 일한 사람에게 가점을 더 많이 주어서 이 임대주택에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파트 투기 이런 것이 아주 너무 횡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임금을 웬만큼 올려줘도 그 이런 주거 비용으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도 어렵고 사용주들도 어려운 이런 지금 상황을 많이 수도권에서는 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극심했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임금의 절반 가까이가 이 주거 비용으로 흡수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임대주택이 더 우선 배당될 수 있도록 역점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좌파라고 공격하는 이른바 386 의원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또는 다른 자리에서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중국 경제의 발전을 이른바 386들이 끌어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김영삼 총재께서 40대 기술원을 내걸었을 때 많은 분들이 구상유치라고 비웃은 바 있습니다. 저는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존경하는 김용갑 의원께서 386이 산자의 386이 좌파가 아니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좌파 논쟁은 중단해야 합니다. 이제 비전을 갖고 정책 경쟁을 합시다.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과 뉴욕의 공항에서 우리말 안내 방송이 나오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없어서 못 파는 세계 인류 브랜드가 됩니다. 서울을 출발한 고속철은 북녘 땅을 지나 중국으로 시베리아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남과 북이 어울려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의 축전을 엽니다. 우리 국민의 우수함과 자신감, 용기와 애국심은 모든 장애물을 뚫고 반드시 부강하고 바른,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낼 것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태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제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